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양근석 교수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란 단어는 참 익숙합니다. 전공자, 비전공자 모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겠구나 짐작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이 정확히 뭐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까요? 이번 강의에서 저는 이 모호함을 조금 풀어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알지만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인공지능 교육을 4번의 강의를 통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보기 위해서는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혁명,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혁명, 3차 산업혁명은 지식정보혁명,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혁명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각 산업혁명에서 주된 키워드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 2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의 시대,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화 사회입니다.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오늘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고 3차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에서의 소프트웨어와 ICT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오늘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고 3차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에서의 소프트웨어와 ICT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시대에서 ICT라는 용어가 있고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C,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IT라는 용어가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가 어떠한 로직으로 일을 하게끔 프로그램적 절차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학 분야, 과학 분야, 수학 분야, 언어학, 예술 분야 등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서 소프트웨어 혁명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2011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넷스케이프 창시자가 왜 소프트웨어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가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영화, 3D 프린터, 아마존 전자책 등 다양한 디지털화된 소프트웨어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산업과 일상생활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변화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높은 연봉, 좋은 근무 환경, 좋은 대우로 우대를 하게 되었고 젊은 학생들에게도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이 되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컴퓨터 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7월경 교육부로부터 초등학교 중학생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사고력 교육이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한 수집, 생산, 활용 등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교육 추진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고 글로벌 기업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하고 특히 구글에서는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AI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2019년 2월에 시작하여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2019년 3월에 AI 전략을 발표하였고 과학기술 인력 육성과 산업 융합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 4월에 AI 섹터 딜 발표하였고 AI 관련 분야별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에서는 2017년도 7월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정책을 발표하였고 프랑스에서는 2018년 3월 AI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2019년 12월에 발표하였고 주된 내용으로는 전생의 모든 직군에 걸친 인공지능 교육 실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인공지능 경쟁력 혁신, 활용 전면화, 조화 공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에서 2020년 2월 초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표준 모델을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기본 소양을 함량하고 초등학교, 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컴퓨터, 사고력, 그리고 정보문화, 소양, 디지털 협업 능력, 융합적 문제 해결력이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는 자신의 경험, 주어진 도구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와 사회 정서 지능 함량을 목표로 하고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 협력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양근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교육 진행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국가별 인공지능 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미국에서는 2018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과정 및 단계별 코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2018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교육까지의 인공지능 교과서 33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인도에서는 2019년 발표 이후 중학교부터 인공지능 교육을 선택 과목으로 도입하였고 이스라엘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을 중등,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25년 대학 입시에 필수 과목으로 정보 과목이 포함되고 초등학교, 중등, 국가교육과정에 인공지능 교육을 일부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소프트웨어 인력이 확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표는 국가별 ICT 분야 인력 분포를 보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초급 인력, 노란색 부분은 중급 인력, 초록색 부분은 고급 인력을 나타냅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초급 인력 파란색 부분의 분포가 크고 고급 인력 초록색 부분의 분포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 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 공급 전망을 보입니다. 이 표는 2019년부터 2020년의 전망이고 시장 규모 성장치를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아직까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수요 인력은 많지만 공급 인력은 많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 그리고 인공지능 대학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인공지능 평가를 할 수 있는 척도가 있고 이 척도 중에 인공지능 기술 수준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인공지능 역량에 따른 매출 성과 그리고 두뇌 지수 척도는 인공지능 연구자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2020년 미국 대비 약 76%에 불과하고 인공지능 두뇌 지수도 2019년 기준 약 1.4%로
하위권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4.5%로 당시 상위권이었고 중국도 13%로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시간이 부족하고 고등학교 이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뉴스 기사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이 동일한 시간에 대구에서는 30시간, 울산에서는 18시간 진행이 되었다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 인원이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 국민 대상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회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도입이 추진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단계이고 학습자 대부분 해외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에 의해 비대면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수자와 학습자 간 소통과 협력이 어렵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협력체 또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교육 환경 인프라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난 EBS에서 비대면 교육 접속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 작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요약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중등 교육에서는 다양한 선택 교과목 개설이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해외 교육 플랫폼에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안정된 비대면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내외 인공지능 교육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